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늘 올라오는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사실 전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꽃다운 20대 시절 시거와 남편을 잘못 만나 참 불행하게 살았죠. 다행히 친정엄마 덕분에 이혼도 하고 통쾌한 복수도 할 수 있었는데요. 엄마가 없었다면 과연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아마 지금도 시가와 남편에게 시달리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겠죠. 부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며 글재주는 없지만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전 어릴 때부터 사랑을 믿지 않는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거든요. 그렇다고 두 분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였고, 엄마는 자기를 바쳐 살림과 가족 뒷바라지에 힘쓰는 주부였죠. 문제는 다른 집들이 그렇듯 돈이었어요.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는데 수입이 들쭉날쭉했거든요. 특히 IMF가 터진 뒤로 두 분의 싸움 횟수는 늘어갔습니다. 급기야 엄마는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엄마는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전부를 해내겠지 선행을 하면 무진한 얼룩은 알아서 떨어진다며 힘을 실어주셨어요. 얼룩을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은 한스이었죠. 처음에는 애써서 일하느라 지쳤지만 자신이 해내는 것들이 점점 즐거워졌었습니다. 어느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졌고 집안일도 손쉽게 해낼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저희 아버지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때였습니다. 자화상이 빠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를 물어보아야 할지도 없고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집안일보다 더 괴롭힌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엄마와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학 입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했지만 집중하지 못했어요. 자연스럽게 성적도 낮아졌어요. 선생님은 전문대도 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의 제 마음은 하고 싶은 일이 없었고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즉시 취직 전선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고졸 전형이 있는 중견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죠.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저는 경영관리 업무를 맡았어요. 처음 경험하는 사회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아 야근이 일상이었어요. 그래도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 천천히 적응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것은 엄마의 전화였어요. 이혼 이후 만나본 적도 없었던 일이었지만요. 열등한 기분으로 무슨 일이냐 물으니 한 번만 만나자고 하더군요. 고민했어요. 엄마를 만나는 것이 왠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엔 엄마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결국 저는 일이 끝나자마자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는 그동안 더 나이가 들고 수척해져 있더군요. 잘 지냈어, 수키야.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엄마 역시 그런 저를 보며 울었죠.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자주 연락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그때 내가 엄마 손을 거부하고 아빠한테 달려갔던 게 자꾸 생각나서 또 연락하면 커브당할까 봐 무서웠어. 연락을 못했어? 너무해.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는 내 생각 하나도 안 했어. 내 생각을 왜 안 해? 매일매일 했지. 이리 와. 한 번만 안아보자. 우리 딸, 오랜만에 안개인 엄마의 품은 참 따뜻했어요. 저는 어린애처럼 엄마 품에 한참을 안겨 있었죠. 그러나 그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스키야, 이제 그만. 엄마랑 동생이랑 살자. 그럼 아빠는 어떡하고? 아빠는 혼자서도 괜찮을 거야? 정말 걸리면 엄마랑 살면서 자주 보면 되지. 글쎄, 제가 갈등하는 걸 눈치챈 것 같나 봐요. 엄마는 더욱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잘 생각해봐. 응, 엄마는 벌써 수키님 방도 만들어놨어. 그거도 좋다고 허락했고. 그거가 누구야? 제 반문에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아, 엄마 퇴원했어. 수키야 좋은 분이야. 너도 만나보면 마음에 들 거야. 그 순간 왠지 모를 배신감이 들었어요. 우습게도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날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 그때까지 저를 안고 있던 엄마를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았으면서 그 사이에 재혼을 했다고? 근데 어떻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나서 같이 살자고 할 수가 있어? 나더러 지금 모르는 남자한테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야? 수키야, 그런 게 아니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엄마는 그저 됐어. 엄마는 배신자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내지 마. 그대로 가버리려는 저를 엄마가 붙잡았어요. 수키야, 알겠어? 다시는 이 앞에 안 나타날게. 대신 언제든 엄마가 필요하면 연락해. 핸드폰에 엄마 번호 찍혀 있지? 그거 꼭 지우지 말고 저장해둬. 알았지? 전 말 없이 그런 엄마를 뿌리치고 카페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혼자가 되자마자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 쏟아졌어요. 그때였어요. 수키 씨,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있던 일을 말하며 흐느껴대는 동료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제 영업팀에서 일하는 선배가 있더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회사 사람을 만나 그렇게 당황했다고 하네요. 급한 눈물을 참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아무 일 없어요. 대리님 퇴근하시려고 하셔서요. 네, 스케치도 퇴근하셨죠. 집까지 데려다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버스를 타고 갈게요. 이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허둥지둥 자리를 피하는 나를 대리님은 말라들지 않았어요. 사실 서로 친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연락조차 없었죠. 다시 혼자가 된 나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 거울을 보니 아주 가관이었어요. 출근하니 모두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대리님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어제 일을 일부러 모르게 해주신 것 같아 고마웠어요. 덕분에 금방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날은 월말이어서 정산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더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커피를 마시면 나아질까 싶어서 회의실에 들어가니 대리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키 씨도 커피 마셔요. 졸리죠? 기다렸어요. 내가 진하게 내려드릴 테니까 괜찮아요. 제가 내려들어서 맛있게 해줄게요. 제가 제거든 말이죠. 대리님이 익숙한 손길로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그냥 평범한 믹스커피였는데 마시니까 너무 진하고 맛있었어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하면서 놀라웠죠. 대리님은 꺼봐요. 제가 다 말했잖아요. 하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리님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어딘지 너무 귀엽게 느껴졌죠. 그러자 대리님은 갑자기 저를 많이 바라봤어요. 글쎄, 웃는 얼굴이 더 예뻐요. 앞으로 웃기만 해주세요. 하자 당황해서 말을 못했어요. 대리님은 저를 보며 웃고 어떤 의미로 한 번 머리를 쓰다듬고 회의실을 나가셨습니다. 대리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게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들을 때에도 대리님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당혹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곧 다른 사람들도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챌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제가 대리님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실제로 이상한 말을 한 건 대리님이었는데 저만큼 휘젓혀서 그런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는 게요. 회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문이 떠오르곤 했죠. 부서장님조차 아이코, 수키 씨 진짜 박대리 좋아하는구나. 둘이 잘 될 수 있게 내가 다리 한 번 놔줄까? 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게 아니라며 말씀드리는데 다들 왜 그러시는 건가요? 오늘은 먼저 가볼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하며 자리를 일으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막차 시간이 다가왔고 버스가 없는 것 같아 택시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불려보았고 SK씨 같이 가요. 바래다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리님이었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참으로 화가 났어요. 저는 술에 취해 있는 대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리님, 왜 가만히 있어요? 대리님이 먼저 웃는 얼굴이 우는 얼굴보다 더 예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제가 대리님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왜 아니냐고요? 제가 억울하게 미안합니다. 어째서 저에게 그런 억울한 말을 하셨는지요? 전 대리님을 싫어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그런 소문이 돌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시집까지 갔는데요. 그럼 제게 오다니까요? 대리님은 또 혼란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감정이 치밀 때문에 대리님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여전히 대리님이 이상한 말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그러지 마세요. 오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리님이 제 손을 꽉 잡았고 정말 믿기 힘든 말을 하셨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우리 처음 만날 때부터 대리님을 좋아했습니다. 그 소문도 매우 기분이 좋았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종국에는 대리님의 용모는 명백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사실이에요. 대리님이 저를 좋아한다고요? 네,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대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고 갑자기 다가와 입을 맞췄어요. 처음으로 키스했던 순간이었죠. 그 후로 대리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비밀로 사귀기로 했지만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많이 걱정했지만 남자친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산업은 금지되지 않은데 전 괜찮아요. 그래도 모두 불편해하지 않을 거야? 사장님이 한 명을 자르라고 하면 어떻게 할걸? 만일 자르라고 하면 자른다. 여기가 아니라면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만약 둘 중 한 명이 나가라고 하면 내가 그만둘게. 모든 일 걱정이 많았던 나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여유롭고 긍정적이었다. 언제나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태도로 나를 안심시켜줬어.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어. 잔잔하고 따뜻한 물속에 있는 것 같은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어. 남자친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 언젠가부터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꿈꾸기 시작했어. 이혼 가정에서 자란 탓일까? 하루빨리 나의 집을 꾸리고 싶었어. 남자친구도 똑같았어. 5살이 더 많은 남자친구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하고 있어서 아이를 좋아하던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되길 소망하곤 했어. 우리는 상호의 집에서 연말에 인사를 나누러 가기로 했어. 사실상 결혼을 허락을 받으려는 것이었어. 나의 아버지는 착실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해주셨는데 문제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어. 난 몰랐지만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학교 행정직 공무원이었어. 교육자 집안이라 그런지 내가 자랐지만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 만난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는데 결혼을 하자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요. 둘 다 아직 젊어. 남자친구네 아버지는 호의적으로 표현했지만 나는 거절의 메시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 집을 방문한 날, 내 마음속엔 속상함이 가득 차서 술을 연이어 마셨어요. 내가 오빠에 비해 부족한 것 같아 보이나 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낯설게 대해서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먼저 다가가면 금방 마음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남자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었고 함께 노력하자며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주었어요. 그만큼 다정하고 좋은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했죠.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남자친구 부모님께 매일 안부 전화를 걸게 되었고 주말마다 선물을 싸들고 집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던 남자친구 부모님도 언젠가부터는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보였기에 저는 더욱더 노력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의 생일엔 근무일을 내고 생일상을 직접 차리기도 했고 어머니께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이후부터 퇴직 후 커피숍을 차린 후 매일 가서 제 가게를 도와드렸어요. 이렇게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시고 싶어 하셨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합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는 것이 상처였는데 결혼 후 그를 내버려 둘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하셨죠. 우리 집은 옛 아파트였고 상처리 방도 크고 구조도 좋았지만 돈을 아끼지 않고 몇몇 곳을 고쳐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집도 있었는데 그냥 내 몸만 들어오면 된다며 우리가 오순도순 잘 지내길 바라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제 의견에 동의했고 결코 도우미가 안 미시다 했어요. 함께 즐거운 신혼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부모님에게 돈 문제에 대해 언급했을 때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모님이 제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우리 집에서도 도와줬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한 해만 같이 살아보라고 했어요. 1년 동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동안 살아보고 잘 맞으면 쭉 사는 거고 아니면 따로 신혼집을 구해 내보내주겠다고 알았지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기 싫은 내 마음도 이해해주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제 결혼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죠. 엄마를 불러야 하지 않냐면서 먼저 얘기도 꺼내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를 두고 재혼한 엄마에 대한 배신감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시가에도 엄마와는 이혼 후 따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혼주석에는 엄마 대신 할머니를 앉히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남편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다짐했어요. 저는 결코 이혼하지 않겠다고 이 가정을 평생 지키겠다고 말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이 내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특히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결혼은 저와 남편 둘이서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었죠. 결혼하자마자 저는 바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아가 내가 엄마 없이 커서 뭐 살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니?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내게서 살림을 배우면서 편안하게 살아. 너도 편안할 거야. 나중에는 아이도 가질 거고 그러면서 솔직히 퇴사를 요구했어. 나도 늙은 것 같아. 요즘 커피숍을 혼자 운영하는 게 정말 벅차. 사람을 채용해도 다른 사람이라 여유가 없고 새끼 낳는 것도 좋겠지. 내가 나이가 더 들면 너에게 맡길게. 커피숍을 핑계 삼은 거지. 남편은 그 말에 즉흥적이게 찬성했어. 너희 결혼 전에도 엄마 매장에서 자주 일을 도와줬잖아. 제대로 배우고 물려받으면 좋을 텐데 알바처럼 일을 도와주는 것과 자체 운영은 다른데? 난 그게 무섭다. 커피숍을 오픈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지 알아? 다른 사람들은 원하나 돈 때문에 못해? 그치만 너는 우리 엄마 덕분에 무료로 물려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이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바보야? 남편의 설득으로 마침내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와 함께 커피숍을 운영했어. 공동 운영이라지만 시어머니는 입만 바쁘게 움직이고 제가 실질적인 일을 다 했어. 아이 여행부터 디저트 공급과 음료 제조, 손님과의 소통 등의 작업에서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주말 알바 한 명만 남겨두고 전부 해고를 시켜 일손이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장 화장실 청소까지 저가 맡아야 했죠. 커피숍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거의 파김치처럼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편히 쉴 수는 없었어요. 저녁 식사는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경우가 있었지만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다음날 아침 식사 준비까지 모든 것을 해야 했죠. 밤늦게까지도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베개에 머리를 누이면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곤 했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고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르거나 어떤지 몰랐을까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이 참 서운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 남편에게 힘들다고 이런 삶은 못 살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는 걸 몰랐다고 했어요. 내가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다는 거요.
그럼 나는 뭐가 돼? 어떻게? 우리는 그냥 이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남편은 곤란해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난 지금까지 모은 돈이 많지 않은 걸 당신이 모은 돈도 결혼 준비하면서 다 썼고 부모님 도움 없으면 사실상 분가는 힘들다고 봐야 돼.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던 것도 잠깐 시어머님 눈치가 보인다면서 곧 그것도 하늘도 마는 둥 하더군요. 그런 주제에 밤에 가끔 잠자리를 하자고 신호를 보내올 때면 화가 났습니다. 누구는 너무 힘들어서 잠자리는커녕 그냥 쉬고만 싶은데 얼마나 팔자 좋게 살면 잠자리를 하고 싶을까 하는 꼬인 마음이 들었죠. 저는 남편이 신호를 보내오는 족족 무시했어요. 나중엔 그 문제로 말다툼도 자주 했죠. 자연스럽게 남편과도 사이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다퉈도 살을 맞대면 금세 풀리는 게 부부 사이인데 저희는 그렇게 살을 맞댈 시간조차 없다 보니 화해도 할 수 없고 점점 서로 앙금만 쌓여가더군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졌어요.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밖으로 도는 것 같았죠. 전 1년만 버티자 했어요. 1년 뒤에 분가만 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마침내 1년이 됐을 때 저는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슬슬 분과 준비해야지 않아?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분과 꼭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엄마가 함께 가정일을 도와주는 것이 당신에게도 더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머님은 도대체 어떤 가정일을 같이 하는데 나는 매일 아침 식사를 3번 준비하고 시아버지 출근 시간에 1번, 당신 출근 시간에 1번, 어머님 일어날 때 1번, 게다가 집안일과 세탁까지. 가족의 가정일을 전적으로 내가 담당하는 것 같아. 그런데 같이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냐고 이야기했더니 당신이 말이 뭐냐고 하더라고요. 제 반응에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다. 오늘 저녁에 부모님 앞에서 얘기하자고 말했어. 제 마음이 떨렸지만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결국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먹을 때 남편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서서히 분가할까 하는데 어때?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시어머니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어. 제가 말했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셨나요? 1년 동안 같이 사는 걸로 약속하고 제게 내보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픽 웃었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너같이 살아야 할 상황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거를 이 집에 영입한 이유는 뭐냐? 한 집에서 함께 살다 보면서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 모욕적인 말에 몸이 얼음물처럼 차가워졌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 어머니에게 대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결혼할 때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자신의 조건이 안 맞다 싶으면 예물과 예단을 가지고 왔는데 너는 그것도 아닌데도 결혼 후에는 내 아들이 벌어준 돈으로 편안하게 살면서 가사 일을 하고 있잖니. 나는 언제 편히 쉬었나? 커피숍 사업을 하고 가사를 소화하느라 엉덩이 붙이고 1분만 마음을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어. 그건 내가 가사에도 요령이 없기 때문이겠지. 나 없이 자라온 내가 못 배운 것이 분명 있을 거야. 앞으로 계속 내게서 배워나가면서 차차 나아질 테니까 분이 뭐라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건 그만둬. 나는 참견할 수가 없었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어. 아니요. 반드시 분가해야 해. 약속했었잖아요. 1년이 지나면 직구해서 내보내주시기로 했잖아요. 참나, 넌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증거가 있어? 시어머니의 뻔뻔한 대답에 눈물이 줄줄 흐르더니 나는 그대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남편이 방에 들어왔다. 친구가 이야기한 내용 같아요. 저희는 한국어로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해 주세요.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그 안에는 내 남편의 내연녀인 사람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여자는 남편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며 헤어지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믿기 싫었지만
여자가 보낸 사진에는 남편이 어린 여자와 침대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사진을 보여주며 이 여자는 누구야? 이건 모두 거짓말이지. 합성이지. 라고 추궁했죠. 남편은 곧장 시인하며 맞아. 말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나는 따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우리 이혼하자.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혼이 미쳤다고 생각했죠.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혼하자고 했나? 너와 내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나? 나는 화를 내며 그 말에 대해 항의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흥분의 욕설을 내뱉으며 나를 밀어붙였어요. 이혼을 생각하는 게 지겨워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내다니 도대체 어째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나의 몸을 치는 것은 처음이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꺽꺽거리며 울면서 내 물건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대로 달아났어요. 누군 하나 붙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1년 동안 대체 무엇을 한 건지 너무나 서러웠어요. 정처 없이 밤거리를 배회했어요. 결혼 후에 나름대로 소중했던 몇 명의 친구와의 왕래도 끊겼고 당시 아버지는 간염으로 입원 중이었어요. 그 밤에 갈 수 있는 곳이 없더군요. 결혼 후 나의 정체성을 잃은 것만 같아서 너무나 서글펐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마감 시간까지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뒷정리를 하는 직원들이 눈치를 준다는 것 같기에 결국 일어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차마 시가로 다시 발길이 향하지 않더라고요. 바람을 피하고도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했던 남편과 손바닥을 뒤집듯 말을 바꾼 시부모님. 다들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고아와 같다는 걸 알고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죠. 그때 엄마 생각이 불현듯 났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던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결국 핸드폰을 들여다 엄마가 남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키 씨. 엄마가 내 번호를 저장해뒀어요. 건지키 받자마자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놀랐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에 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았던 그 꼬맹이가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엄마에게 쫓겨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너무 추운 밤이었고 외로웠지만 그녀가 나를 찾아와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수키야, 어디 있니? 바로 갈게. 엄마는 내가 있는 곳까지 급히 왔고 아무 말 없이 차에 태웠어요. 어디 가요? 엄마 집으로. 싫어. 괜찮아. 엄마는 그동안 견뎌왔던 시련과 상처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도 아파졌어요. 마침내 그녀가 눈물을 흘렸어요. 상처를 받은 모습을 보고 내 마음도 아파졌어요. 미안해.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처음 가본 엄마의 집은 2층짜리 독채주택이었어요. 동생은 결혼 후 따로 살고 있고 지금은 재혼한 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결혼한 아저씨가 부자인 모양인데 얘는 다 엄마가 벌어온 돈이야. 엄마가 이렇게 부잔 줄도 몰랐어.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어. 제 결혼식 때 만난 동생으로부터 엄마가 미용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긴 들었지만 이렇게 성공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 사람은 너 온다고 자리 피해줬으니까 오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엄마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그날 나는 오랜만에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내 손을 붙잡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눈이 튀어나올 만큼 비싼 원피스에 명품 가방과 각종 액세서리로 나를 치장시켰어. 엄마, 이렇게 막 사도 되는 거야? 걱정스러운 내 물음에 엄마는 씩 웃었어. 그럼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모든 걸 다 사줄 수 있어. 엄마는 내가 됐다고 하는데도 옷이며 가방을 잔뜩 더 사줬어. 그리고는 곧바로 인근 미용실로 향했어. 내가 다니던 동네 미용실이 아니라 엄청 화려하고 커다란 고급 매장이었어. 내 딸인데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 메이크업이랑 헤어 좀 잘 부탁해요. 아유, 천사모님 따님이시구나. 맡겨만 주세요. 엄마는 거기 단골 같았어. 다들 딸인 나에게도 극진하게 대해주더군. 그 미용실을 나올 때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지내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제가 자랑스러운가 봐요. 손을 꽉 잡아주며 예쁘다. 우리 딸, 이제 가자고 말했어요. 어디로 또 가야 할지 생각하며 늘 억장이 더불더라요. 엄마는 우리 시가가 있는 동네로 데려가 주었어요. 우리 시가가 있는 곳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인가 싶어 긴장했는데 인근의 부동산으로 갔어요. 엄마는 들어서자마자 특정 아파트에 공실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시가 앞에 새로 들어온 신축 고급 아파트였죠. 로얄층에 공실이 있다고 하니 엄마는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이 동네에서 아파트를 왜 사올 건지 물었더니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결혼 선물도 못 해줬으니 라고 대답했어요. 그 이후 엄마는 아파트 인테리어에 정성을 들였어요. 업자를 불러 신식 리모델링을 하고 세탁기, 장롱, 침대 등 가전가구도 모두 최고급으로 갖추었죠. 제가 말려도 꼭 싶다며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남편이 몇 번 연락을 했어요. 시위를 그만두라며 빨리 집으로 들어오고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지만 당신 진짜 이혼 당하고 싶어? 이혼해도 당신만 손해야. 경력 단절된 이혼녀를 누가 받아줄 것 같아? 라며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 여자랑은 헤어질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애초에 당신이 똑바로 했으면 내가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갔겠어. 집에서 맨날 퍼질러 있고 툭하면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한다면서 오는 소리나 해대고 나도 지긋지긋했다고 남편의 막말에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정마저 떨어지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제 헛된 기대였던 세미주 옆에서 그 전화를 듣고 있던 엄마는 제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더군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게 우리 딸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지 알아. 그래서 우리 딸이 이혼 결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 때문에 울컥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애 없을 때 한시라도 빨리 칼나서는 게 나아. 잘못된 선택은 그냥 되돌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응.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 용기가 생겼어. 고마워. 저는 의지를 따지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할 말이 있으니 오라고 했어요. 바로 앞 건물이라 그런지 금방 오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다들 얼빠진 표정으로. 그 이후 엄마는 아파트 인테리어에 정성을 들였어요. 업자를 불러 신식 리모델링을 하고 세탁기, 장롱, 침대 등 가전가구도 모두 최고급으로 갖추었죠. 제가 말려도 꼭 싶다며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남편이 몇 번 연락을 했어요. 시위를 그만두라며 빨리 집으로 들어오고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지만 당신 진짜 이혼 당하고 싶어? 이혼해도 당신만 손해야. 경력 단절된 이혼녀를 누가 받아줄 것 같아? 라며 단호히 거절했어요. 구경하기 바빴던 나는 새 집에 왔다. 여기는 대체 누구 집인 거야? 시어머니가 모두를 대표해서 물어왔어. 곧 내 옆에 있던 엄마도 발견했어. 아니, 이분은 우리 엄마였어. 처음 소개해줄게. 안녕하세요. 그동안 제 딸에게 신세 많이 졌다고 해. 엄마가 바르게 인사하니 시어머니가 당황한 것 같았어. 사부인을 이렇게 만날 줄은 생각 못 했나 봐. 그럼 이 집이 사부인 댁이야? 아니야. 여기는 제 딸에게 새로 사준 집이야. 결혼할 때 집을 주지 못해서 마음에 걸려서 이번에 줬다고 해. 어른들이 그런 말은 지켜야 해.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솔직하게 말하셔야지. 엄마의 말에 식구들의 표정이 변했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가 봐. 사실은 서희는 살림에 자신이 없어서 배울 기회를 주고 싶었어. 그렇다면 자기 아들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돼야 했던 거 아니야? 아니, 왜 우리 아들은 있다고야?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알려주세요. 시가 19절도 마찬가지였나 봐. 모두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보니까.
난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 세리를 박았어. 계속 이렇게 이혼 못하겠다고 우기면 변호사 대동해서 소송 걸게. 귀책 사유는 명백하단 걸 알아? 이미 당신이 바람을 퍼준 내역도 다 녹음하고 문자도 저장해뒀어. 내 언니한테는 상간녀 소송 받을 준비나 하고 있게 해. 수키야, 너 진짜 이럴 거니? 남편은 정말 안 되겠다 싶었나 봐.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내 발에 매달려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사랑하는 거 아니여. 그냥 잠깐 흔들렸다고. 내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정말 가짠 거. 나는 그런 남편을 뿌리치며 비웃었어. 해줄 수 있는 게 왜 없어?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줬어도 설거지나 청소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난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너 편하다고 그건 외면하고 바람까지 피웠잖아. 왜 갑자기 나한테 부자 엄마가 생기니까? 아쉬워. 근데 이걸 어떻게? 버스는 이미 떠났어. 수키야. 그런 건 아니야. 난 진짜 너를 사랑한다고. 이 손 안 나 당장 꺼져. 나는 계속 매달리는 남편을 발로 차다시피 해서 쫓아냈어. 시부모님은 그런 아들을 데리고 길고 긴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말을 전해왔지만 저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귀책 사유가 명확해서 쉽게 이혼 승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대한 그의 여자 사실을 들었습니다. 한편 엄마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커피숍 바로 맞은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이동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의 커피숍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도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저의 상처를 취소하려는 것이었기에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어려움과 갈등들이 해결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나의 결정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더욱 강해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삶을 존중하고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가가 나에게 한 행동들을 전부 유명세에 떠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를 반강제적으로 그만두어야 했고 그는 지금까지도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상간녀는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사라져 도망쳤고 시어머니의 커피숍도 망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의 월급으로 세 식구만 버티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통쾌할지 모르겠어요. 복수라는 게 복수를 한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제게 당한 만큼 갚아주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그 경험을 통해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이혼 후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커피와 베이킹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했고 엄마로부터 지원을 받아 카페를 차렸습니다. 장사가 잘 돼 지금은 빚도 다 갚았고 주변